이재명 대표님이 강화도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강화도가 파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강원도 지금 그 대북 방송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아니 받고 생지옥이야, 있고. 생지옥. 예. 내가 그거 알아. 내가. 민주당이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패, 범죄 이런 것도 밝혀야 되지만 예. 어제처럼 정말 민생, 정말 안보, 평화 여기에 좀 집중해서서 예. 경제도 좀 챙기고 이런 모습을 정말 수권정당으로 보여줘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빈자리를 민주당이 좀 채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뭔가 개헌이라든지 뭔가 좀 위기장 대한민국 위기 아닙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뭔가 대한민국이 도약할 예.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방송법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방송법 좀 이렇게 손봐가지고 정말 현재까지 현재의 법안 우리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 법안처럼 만들어 놨으면 지금 그 기자들 그렇게 고생합니까? 아, 다 마찬가지죠. 간호법, 노조법, 네. 뭐 모든 거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거 다 그때 처리 안 해가지고 예. 지금 야당 돼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KBS 그거지. 직원들이 막 예. 파업을 하고 지금 MBC 직원들이 불안하게 막 불안에 떨고 그런 게 다 그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예. 해결하지 않고 미루고 방치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권력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지면은 평생 네. 영원히 내 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예. 좋은 말씀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에 출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예.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그런 홍익인간 대동 세상 정신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배제의 정치보다는 이제 통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결실을 만들어낼 때가 됐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아니, 좋은 말씀, 좋은 아주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네. 우리가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대한민국의 5년을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예. 이 거대한 퇴행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시대 국정농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윤석열이 집권하기 전부터 퇴행은 시작되고 있었어. 이미 예. 그 신호가 끊임없이 왔는데 그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그 저기 부산시장 그렇죠. 보궐선거라든가 더 거슬러려면 안희정 지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권력의 한 귀퉁이가 허물어질 때 우리가 제대로 저기 박근혜 탄핵 이후 상황을 학습을 못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미뤄왔던 업보를 지금 치르는 거라는 생각도 나는 하고 있고 예. 또 윤석열 이전부터 우리 사회는 거대한 퇴행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물러가도 그 퇴행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렇죠. 남아 있는 거죠,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어떤 정당 정파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가 이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화제의 원칙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창의성과 활력이 예. 이게 어떤 거 다양하게 보장돼서 결국 대한민국을 매력 있는 국가, 예. 품격이 높은 국가, 국제사회에서 설득하는 국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퇴행을 일단은 해결을 하고 그것이 탄핵이든 개헌이든 간에 네. 일단은 해결을 하되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면은 그 투쟁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왜 예. 싸우는지 모르는 게 돼버린다. 이게요. 그런 기계기전도 면에서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어떤 울림에 공명하는 좋은 보수를 찾아내야 된다. 예. 그래서 손을 잡을 거를 손을 내밀어서 제안을 하고 나중에 이제 협치와 연합의 정치를 갈 수 있는 예. 우리 사회 새로운 다수파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넓고 담대하게 길을 열어줘야 그래야 그 힘으로 윤 대통령을 이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2016년의 탄핵연대입니다. 예. 국회의원의 80%가 같이 뜻을 모아준 그런 어떤 탄핵연대의 부활이자 새로운 다수파 연합의 예. 시작이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은 그런 데서 맏형 역할을 예. 해야 되는 어떤 그 역할인데 최근에 그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왜 불필요하게 조국 혁신당하고 또 조금 잡음이 생기고 예. 그러면서 집회도 따로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우려되는 면이 안 좋지. 있는 왜냐하면은 전부 다 우리는 윤석열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예. 그 자기 정체성을 갖고 했다는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렇죠. 존재들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약간의 어떤 그 지역적 권력의 문제가 마치 이게 먼 훗날 또 다른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되기 전에 연합의 힘을 강화하는. 그래서 그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예. 총선 때 당에서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연동형을 수용했던 그 결단이라고 봐요. 그때 정청래 최고위원 뭐라 그랬습니까? 당원 투표 해가지고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예. 다 그러고 있었고 예. 그게 다수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민사회를 만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5.18 그 광주 묘역에 가서 예. 얘기하면서 결단을 한 거거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커진 거야. 예. 그렇게 수혜자가 조국 혁신당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풍성한 선택지를 예. 마련해 줬다는 건 그건 정치인의 결단이다. 맞습니다. 단순히 당내에서의 다수 여론이 아니라 중요한 결단이었다는 거고 그런 게 민주주의를 한 걸음씩 우리가 예. 앞으로 나가게 했던 건데 왜 그런 결단이 앞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야.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너 하고 나면 너무 쉬운데 예. 하기 전에 어려워. 전까지가 어려운.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민생, 민권, 평화라고 하는 이런 새 시대의 큰 틀을 짜야 되는데 이 큰 틀을 짤 때는 민주당이 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뭐 조국 혁신당이든 야권들 들어오고 또 심지어 보수 안에서도 합리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겠다 내지는 보수에서도 대화가 되는 중요한 사람들까지 자산입니다. 중요한 들어와야 자산이에요. 전 국민의 80% 85% 돼서 전 이게 탄핵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전 네. 국민의 80% 이상 85%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은 어렵고 뭐 개헌도 마찬가지죠. 네. 그 의견 정족수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뭐 이건 좀 지역적인 얘기지만은 그래도 탄핵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임기 단축을 비롯한 이런 개헌을 통해서 좀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 꼴통 보수들이 예. 뭔가 좀 박근혜 대통령처럼 가만히나 있으면 좋은데 그 사실 임기 단축이나 개헌에 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국회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전혀 그런 뭐 결사항전 뭐 내 임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 불안 조성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사람이잖아요. 전광판 안 보는 분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방법이 탄핵으로 갈 수뿐이 없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제가 17년 겨울에 제가 모시던 의원님이 원내 부대표였기 때문에 그 우상호 대표 그다음에 그 우리 국민의힘 원내 대표 우리 그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때 원내 그때 당시에 예. 원내 수석. 박지원 원내대표. 원내대표 국민의당. 네, 국민의당. 예, 원내대표. 예. 이분들이 정말 정치를 그때 정치의 정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120 몇 석으로 예. 정말 그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고 국민의당을 설득해가지고 예. 정말 절대 다수의 탄핵표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 힘은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이었죠. 그런데 그 촛불의 힘이 있어도 정말 양보하고 토론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어떤 탄핵을 추진할 때 첫 번째로는 그런 국민의 그 힘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국민의 염원이 국민의 없. 힘이라 그래 이상하잖아. 압도적인 지지. 그럼 국민들의 국민의 지지가 염원이 필요하고. 없으면 뭔가 예. 뭐 국민의힘 의원들 8명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예. 안 되고 국민의 염원이 있어야 되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특징이 있습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예. 바로 대제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바로 정권 그러니까. 잡자마자 이준석부터 쳐버리잖아요. 예. 나중에는 지 창업 동지 안철수. 그렇죠. 안철수, 이준석 다 쳐냅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그냥 간신배들, 간신으로 채워. 간신배들만 윤핵관, 한남동 팔간신 그냥 간신배들만 들끓고 있는 거거든요. 한남 예. 철학관. 그래서 어. 저는 예. 만약에 뭐 탄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정권을 잡고 나서 배제 정치를 하면 예.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됐을 뿐이 없다. 의원님은 좀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저도 이제는 우리가 명예혁명을 꿈꿀 때다. 명예혁명. 예, 명예혁명을 꿈꿀 때라는 거죠. 사실 그 박근혜를 감옥에 넣고 수백 명을 잡아쳐놓고 뭐 이런 것도 적폐청산이라는 예. 이름 하에서는 한때는 호소력이 있었어요. 한 1, 2년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 호소력은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정도로 잡아쳐놨으면 그에 맞는 어떤 정치적 효과, 예. 즉 개혁의 길로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저기 조금 기대했던 그 연합의 정치, 연정까지 가게를 외쳤던 예. 그 정당으로서는 미흡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교훈을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보수한테 문을 열어주고 예. 그걸 통해서 제2의 6.29 선언 같은 네. 어떤 명예혁명을 꿈꿔야 되고 그래서 피를 덜 흘리고 희생을 적게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권력을 밀어내버리는 나는 이게 가장 일단은 저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정권에서 끝까지 우리 저기 뭐냐고 성문 걸어 잠그고 예. 여기서 못 나간다. 빗장 치면 예. 여기서 뭐 못하겠다. 예. 이때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건데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국민 여론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저기 지지율 추이도 좀 보고 하면서 예. 그 극우 유튜브 몇 명하고 최후를 맞이하시든가 아니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내놓으시든가. 선택지가 이제 두 개밖에 없네요. 무릎을 국민 앞에 꿇든지. 아니 그러니까 쫓겨가 내려갈 거냐 자기 발로 내려갈 거냐.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방향만 있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난 기회는 줘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용산에서 여의도로 와야 됩니다. 예. 이제 어차피 용산은 통치력을 상실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기능 상실이. 앞으로 정치는 여의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용산은 정치에서 이제 손을 떼고 재량권이 없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심판을 받으시고 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할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시민들께서 이런데 어떤 명령을 내리고 시대 정신을 제시하는 걸 봐가지고 다 대한민국이 이런 면에서는 다 이제는 저 사막화되고 시민들이 분열돼 있는 것 같지만은 또 막상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는 예. 예상치도 않았던 집단지성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권은 여의도에선 그 그릇을 만들어 담아실 수 있게 해줘가지고 이제는 명예혁명을 꿈꿀 때다.